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일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낸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오후 늦게 이동욱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동욱 전 의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욱 회장께서는 서울시장 오세훈을 상대로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21년 9월 23일 제기해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동욱 회장이 이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 7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세상에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문재인 독재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서해바다에서 표류할 때 지켜내지 못하고 표류하다 그 시신이 불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규정이 된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진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 7조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대수TV는 연수없이. 그리고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11조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헌법 11조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전 의사, 경기도 의사협회장이 제기한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가 입수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취지가 피신청인이 2021년 9월 18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5개 집회 금지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1년 구합 3844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신청 취지를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고요. 신청인이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자, 신청 이유를 신청인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 및 세계차로에서 2021년 9월 29일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8일 300명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1년 9월 29일 집회에 대하여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단 1인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한다며 신청인의 집회에 대하여
금지 처분을 한 자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피신청인 집회 금지의 경과 및 처분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침해에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없으면 그 침해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잘했어요. 이동욱 회장께서 또 법률 자문을 받고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의사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공부를 또 추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전공이 법을 전공했는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집회와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는데, 현재 집회와 예배의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한 보장이 아닌 전면 금지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최소한의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이번에도 2021년 7월 12일부터 2021년 10월 4일 거의 석 달간이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장기간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침해되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설명하기 전에요, 교회 예배는요 집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지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 예배, 종교활동은 집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배는 집회 성격이 아닙니다. 집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장기간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동일한 기간 동안 백화점, 골프장, 전철, 직장, 관공서, 유원지, 대선 후보 유세장, 콘서트, 영화관 등의 다른 행위들을 최대한 피신청인이 보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훨씬 안전한 야외에서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신청인에 대하여 이번에도 거의 석 달간 장기간 전면 금지라는 차별적 행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2022 3구 대선, 지금 대선 전국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블랙홀입니다. 자, 대선 캠프 주자들, 대선 후보 예정자들, 예비 후보자들, 자, 언론들요 정말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언론 기레기들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 자, 시장통에 가면요, 자,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왜? 거기는 안전하죠.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인공지능 달렸습니까? 대선 후보자는 괜찮고, 골프장 괜찮고, 관공서 괜찮고, 유원지 괜찮고, 대선 후보 유세장 괜찮고, 콘서트 괜찮고, 영화관 괜찮고, 공연장 괜찮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인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스패너님, 봄이여러님, 파랑새님께서 좀 우리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박형 TV님 어서 오십시오. 피신청의 유물론적인, 여기서 제가 유물론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유물론적인 표현이 네, 행정소송에 네, 표기되게까지 했겠습니까?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북한, 중국, 베트남처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질적인 백화점, 전철 등 물질적인 것에 비해 경시되어도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는 피선청인이 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자, 대선 후보, 네, 유세장 괜찮고, 네, 전철 괜찮고, 여러분, 전철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대형마트, 공연장 확진자 나왔다고 들어봤습니까? 유원지 확진자 발생했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콘서트장, 네, 확진자 발생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영화관에서 확진자 발생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네, 바로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이 부분이 침해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분명히 간연법은 하위법입니다. 모든 국제사회 질서가 국제사회가 상위법의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의 위반, 네, 분명히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거죠. 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네, 위헌 소송하면 백전백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기관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찾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은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최소한의 형평성이 없어 유독 야외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만 무려 3개월간이나 전면 금지라는 기본권 침해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 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자이고 그리고 국민을 책임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민주노총 집회, 좌파 집회는 그냥 오히려 보호하죠? 이 또한 우한폐는 바이러스가 인공지능이 달려서 좌파, 우파 구별해서 좌파는 안전하고 우파는 네, 침투하는 그런 인공지능 달린 우한폐는 바이러스입니까? 자, 피신청인은 백화점, 전철, 유원지 등에는 무제한적인 집합을 하는 상황에서 헌법 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야외에서는 단 한 명 이상의 집합이 불가능하다는 최선의 간연법 상식과 형평성에 반한 행정을 하며 코로나를 악용한 선택적 위험 적용과 차별적 방역 기준으로 헌법 제21조 헌법 11조 피신청인이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운용하면서 침해도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본권을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무한정으로 침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자의적 판단, 네, 자의적 판단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신청 이유, 네, 잘 지적했습니다. 네, 자의적 행정관청이 광역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무한정으로 침해해도 된다는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서 저런 행사의 보장을 허용하면서 피신청인이 코로나 4단계 운운하며 신청인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말살의 정당성 주장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이 없어 어떤 합리성도 없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보다 덜 침섭적인 제한을 통한 조화로운 보장이 허용되어야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사답게 여기서 침섭적인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장을 작성했다면 침섭적인 제한을 통한 이 부분은 제가 넣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의사답게 침섭적인 제한을 통한 조화로운 보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네면모 어서 오십시오. 원칙 없는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자살 및 분향소 탄압을 하고 있다는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에 대한 지적은 전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전병률 본부장 등에 의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에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연일 자살하고 있고 이러한 자영업자의 자살을 추모하기 위한 야외 분장소조차 경찰은 설치 불가하다고 하다가 박원순 분장소는 집회가 아니라는 경찰의 차별적 대응 및 같은 날인 9월 17일 조영기 목사 분장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밀집하며 심지어 신체 접촉의 안수 기도까지 이루어지는 모순적 탄압이 지적되자 지난 9월 17일 국회 앞에서 7시간 동안이나 경찰이 자영업자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다 피신청인이 야외 분향소 금지가 원칙이 없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자 뒤늦게 자영업자 야외 분향소를 허용하게 했던 바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며칠 차이로,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 분향소, 비교되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5일장 치르면서 2만여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줄지어서 수백 메다 줄지어 분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실내 밀폐된 공간의 분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허용하면서 야외 분향소는 단 1인 이상의 밀집이 불가능하다며 분향소 설치를 방해한 사례도 코로나를 악용한 직권 남용 사례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이건 직권 남용입니다. 자, 일례로요. 추석 차례 한 가족이 차례 지는 것은 괜찮고 저 야외에 있는 선산을 찾아서 성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죠?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외 활동 사례 비교라고 지금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0일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야구 경기에서 전광판에 당일 표시된 입장 관중 숫자는 48,403명이고 48,403명 중의 관중에 대하여 경기장 내 음식 섭취, 고함치기, 파도타기 응원, 어깨동무 응원이 모두 보장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사례도 가처분 신청 청구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코로나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야유회 집회에 대하여 단 2명의 밀집이 불가능하다는 헌법상 기본권 말살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 명이 밀집함에도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 상점을 이용하게 하여 밀집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감염법으로 안전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하여 제한적 방법이라도 인원을 제한한다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상생에도 바람직하나 피신청에는 서울 시내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심각 상황에서 소형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훌륭한 대체 방법이 있음에도 백화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집합 인원의 제한도 시행한 바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단 한 명의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이 얼마나 코로나 질병을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통제에 악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우리 음식점, 소위 말하는 식당 행정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렇게 식당 사업주, 자영업자에게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강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자도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실내 공연장, 운영진에게 강제적으로 행정명령 내려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검사받으라고 행정명령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말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밀폐된 실내이고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야외이고 단 한 번 한두 시간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신청인의 집회보다 감염병적으로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은 실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밀집해서 판매자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1, 2m 정도의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함께 동행한 일행들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마트 백화점의 식품관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장소로 신청인의 예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네 이모와 함께 수유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개걸음도 할 수 없는 참개걸음도 할 수 없는 정말 발디딤 없는 인해 인산 정말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인산 일회 시장 보기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우리가 외쳤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하철 탑승해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성경 여러분 거리두기 하십시오. 70m 떨어지십시오. 2m 떨어지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강용석을 비롯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체포 과정에 항의 1인 기자회견, 1인 시위 기자회견 현장에 강남경찰서 경비과장 왈, 강남경찰서장을
대행에서 네, 경비과장이 하는 말 70m 이상 떨어졌어요. 네, 기자회견 하는데 경고방송 70m 이상 떨어져라. 광화문과도 그렇게 해요. 70m 떨어져라. 그런데 행정소송, 네, 소송에서 서울시 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 냅니다. 우파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 다 담겨져 있는데, 정일TV 채널에도 다 담겨져 있는데, 경고방송 수없이 들었는데 70m 떨어져라. 네, 간격 두라. 네, 카메라 고정하고 유튜브 네, 카메라만 고정하고 다 비켜라. 떨어져라. 라고 했는데 올림픽 선수단 응? 국내에 들어올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취재 경쟁을 벌이는데 왜 거기는 떨어져라 말아 소리 하는데 대선 후보자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언론 기레기들이 방송 매체들이 움직이는데 왜 그런 데는 괜찮죠. 고작 해야 20명도 안 되는 유튜브 채널 카메라만 고정하고 멀리 떨어져라. 거리 두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은 실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밀집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환경은 바이러스가 농축되는 농도와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므로 비신청하는 실내 공간의 환기를 수시로 시행하라는 지침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바이러스가 농축되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수백 명의 직원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장시간인 반면에 신청인의 집회는 야외에서 1시간 남짓에 불과하며 감염병적으로도 훨씬 안전함에도 신청인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상실하여 코로나를 사유로 아예 1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기본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타당성도 없고 신청인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보다 절대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4단계에서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 특성상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스크의 착용도 불가능한 상황이 많음에도 4단계에서 밀집도 등의 완화를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전면 금지라는 가장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도 없는 기본권의 근본적인 말살이 법원에 의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말살하면서 2021년 7월 코로나 4단계에서 전국의 공항 이용객은 587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서도 많았습니다. 제주공항은 2021년 7월 한 달간 이용객이 231만 명, 김포공항이 195만 명이었음에도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가 안 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행동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도 실내에서 코로나 4단계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할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네, 식당, 카페와의 형평성을 또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실상 많은 대화가 불가피한
식당, 카페에서도 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 외에는 1단계와 아무런 밀집도의 차별도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코로나가 위험해서 1인 이상의 밀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대로라면 카페, 식당도 1인 이상의 출입을 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응? 식당도 한 명만 출입시켜야죠. 야외에서 1인 집회, 2인 집회 불허하면 식당에도 한 명만 출입시켜야죠. 식당은 밥 먹으면 다 마스크 착용하고 먹나요? 다 벗고 먹잖아요. 식당에서 말 안 하나요? 혼자 가면 몰라도 둘만 가도 대화하잖아요. 근데 왜 야외에서 하는 두 사람 집회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피신청인이 청계천 신청인의 집회를 단 2명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바로 앞의 카페에는 4단계 영업은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라 할 것이다. 맞죠? 정확한 지적이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전철, 관공서, 직장, 의료기관과의 비교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4단계에서 피신청에는 코로나가 위중하다고 하면서 전철, 관공서 및 물류센터, 모든 기업 직장에 대해서 실내 밀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대민 민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죠. 그러나 실내에서 일반 행정 근무하는 곳은요 마스크 착용 안 합니다. 자, 전철의 경우 하루 700만 명이 밀집하고 신체까지 닿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러시아와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밀려서 타고 밀려서 하차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하철 내에 버스는 과거는 그냥 차장, 승무원, 여승무원이 있을 때는 그냥 밀어서 그냥 탑승시키지만 버스는 예외로 두더라도 요즘은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어 버스가 그렇게 밀집도는 약하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다릅니다. 밀려서 타고 밀려서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데 왜 거기는 안전하냐 이 말입니다. 집회, 2위, 1인 시위, 신체 접촉하나요? 아무리 붙어져 있어도 30m 이상은 떨어져, 30cm 이상은 떨어져요. 신체 접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3, 40cm 떨어져서 이 얘기할 뿐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가깝게 있어도 30cm 떨어집니다. 포옹할 때는 빼고는 반가워서 잠시 일시적으로 포옹할 때 빼고는 다 떨어져 대화하잖아요. 전철, 관공서, 직장, 의료기관 어떤 인원 제한도 없이 4단계에서 영업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신청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살되어도 된다는 피신청원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의 헌법 19조 여기 오타가 났네. 헌법 19조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여기 헌법 19조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가 헌법 19조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헌적인 또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그 일당들, 그 졸개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뭔가 다르겠지. 박영선보다는 다르겠지. 민주당 떨거지들과는 다르겠지.
라고 해서 오세훈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직무대행, 서정엽 대행보다 오히려 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노래방, 목욕탕, 학원, PC방, 방문 판매장, 목욕탕 마스크 착용하고 목욕탕 알아요? 목욕탕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대형 방문 판매장과 노래방은 노래방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노래하나요? 물건 판매와 친교를 사유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잖아요. 노래방 가면요 댄스도 추잖아요. 사교 댄스도 하잖아요. 이 얘기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노래 가사 부르잖아요. 박수 치잖아요. 동료들과 함께 간 동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포옹하고 끊임없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는 야외 집회 부르다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말살이잖아요. 기본권 침해잖아요. 헌법에 반하잖아요. 헌법에 위배되잖아요. 헌법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노래방 PC보다도 못해서 단 1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에 그리고 양심에 반하잖아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됩니까? 얼마나 설명해야 사기 방역, 정치 방역인지 우리 국민들이 깨닫겠냐 이 말입니다. 왜 벌벌 떨자고요? 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제 절기에 따라서 스쳐가는 이제 독감처럼 우리가 이제 적응할 때가 됐잖아요. 현재 4단계에서 헬스클럽 그리고 태권도 도장, 합기도 도장, 실내 농구장, 실내 탁구장, 실내 골프 스크린장 밀폐된 체육시설이잖아요. 운동실 마스크 착용합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스윙합니까? 공 치냐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공 치냐고요? 모든 이런 체육시설은요, 신체 접촉이 빈번하잖아요. 운동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비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영업 금지도 없고 밀집도 완화 등의 최소한의 제한적 방법으로 영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로 하라고 지적하는 이 경비과장, 경찰서장을 대신해서 명을 받아서 경비과장이 호건날 경고방송이나 해 제끼고 70m 떨어져라, 2m 떨어져라. 왜 이렇게 경고방송 하냐고요. 오늘도 연합뉴스 앞에서 또 경고방송 했잖아요. 신청인이 10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도 없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동욱 전 경기도 오사협회장이요. 밀폐된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하고 거리두기는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만 설치하여 일행간에는 아예 한 칸 띄우기조차도 없고 반면에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단 1인 이상의 집회가 불가능한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없어 비신청인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과잉하고 위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 21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20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0조를 위반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 21조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부장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도 현 상황에 대해서 헌법도 과학도 무시한 방역 독재라는 칼럼을 문화일보에 기고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리두기 조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없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을 몇 명으로 제한할지, 어떤 장소로 제한할지, 얼마간 제한할지를 모두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계엄보다 쉬운 요건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계엄은 국가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제한조차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위험이 있고 그 입법 형식이나 내용이 위헌일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위헌 맞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예요. 위헌소. 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 부합하는지 이거 다투면요 100%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 모든 국제법, 국제사회 질서가 국제사회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하위법은 무효예요.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하위법은 위헌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를 제기하겠죠. 100% 이거는 잘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전면 금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과잉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침해의 방법으로 하야하고,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침해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야, 이 부분 참,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에 헌법 32조가요. 모든 국민은 권리의 가치를 가진다면서 이 부분인데요. 37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 이것도 제한입니다. 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침해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3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런 부당하고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형평성에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행정권의 남용이고 헌법의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과잉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침해하면서 신청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고, 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울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백화점, 콘서트장, 전철, 관공서, 식당 등
장소에서는 피신청인이 코로나 4단계의 또 도타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침해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면 신청원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하려는 노력도 없이 최소한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정당성도 없다할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라는 제한적 방법으로 충분히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 20조, 21조.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전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침이 있대 제한적이야 한다는 겁니다. 제한적이 한다.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제한적이야 한다. 최소화해야 된다.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도 개개인의 자유를 최소화해야 된다.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100명의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행사는 실내에서도 보장되고 있으며 안전한데 야외에서는 더욱 안전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고 입증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입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 비말이라는 것은요. 이 비말이 이 야외는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실내는 밀폐된 곳에서 비말이 발생하면 그 내부에서 실내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실내 공연장은 괜찮고 콘서트장 괜찮고 대형마트 백화점 괜찮고 실내 지하철은 안전하고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공공의 이익도 개인이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도 헌법 37조 2항처럼 최소화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 또한 개인의 자유. 우리 민주공화국이잖아요.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공의 이익도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개인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기본 정신입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4단계에서 5,000명의 콘서트, 오페라 합창 공연을 보장하고 있으며 콘서트, 오페라의 경우 3시간 이상 공연을 하게 되며 실내 피신청인들이 오페라의 유령 공연에서 주연 배우 2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된 8,000명의 관객에 대하여 피신청인 척 서울시는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의 확산이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확진자에게 노출되었던 공연 관람 실내 8,000명의 관객에 대하여 어떤 코로나 확진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던 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문화회관 매주 주말 토요일 K-파티가 1인 시위가 개최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응?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연 위험하다고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 지침입니다. 아마 어제 이동욱 회장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은 어제 오후 늦게 오전에 재판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후 늦게 그나마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동욱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300명 집회 신청 30명까지 허용이 되는,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나마 작은 양심이 있는 판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건 양심이라고 할 게 없죠. 당연히 법리대로 대한민국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어찌 아무리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판사도 다 개법권이고 하지만 양심이 있지. 그래도 법을 배운,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그래도 300명 집회 신고 30명으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1인이 아니라 지금 오세훈 시장의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있는데,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회를 허용한 이동욱 회장 가처분이 받아들이는, 인용이 되는 쾌거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고 받아들여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서울시정 수정 불가피할 겁니다. 실무진들, 국과장들이, 실무진들이, 국장, 과장들 바쁘게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지침, 방역 지침 이제 발표, 아마도 오늘 중으로 발표할 텐데요. 이제 서울시가 바빠졌습니다. 이제 서울시 실무진들이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이, 오세훈 시장의 자만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 이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광화문 광장 주변 일대, 대한문에서부터 경복궁에 이르기까지 그 많던 경찰들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하나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야외 집회는요, 솔직히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하잖아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초등학교 수준만 되더라도, 초등학생 학생들만 해도 야외가 위험한지, 실내가 위험한지, 밀폐된 실내가 위험한지 다 아는 사실인데 비겁해서 행동하지 않아서 그냥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능 실정을 덮기 위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 공안정국 만들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지침 내리면 지침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선뜻 나서서 누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스스로 개 노릇처럼 개 돼지가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미국 CDC와 우리나라 중대본 등에서는 야외의 경우 밀집도가 심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칙을 밝혀왔고, 야외가 밀폐된 실내보다 바이러스가 농축되지 않아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립된
사실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의 경우 실내 음주보다 바이러스가 안전한 야외에서의 음주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야외에서는 단 2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겠다는 집회조차도 코로나를 사유로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에서 10월의 1단계 수준에서 집회 금지의 과잉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방역 4단계 구분표에 따르면 1일 확진자 발생 500명 이하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업종이 정상 영업을 하는 가장 낮은 1단계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2020년 9월 그리고 10월 불과 1일 확진자 100명 미만의 1단계 수준에서도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1인 이상의 야외 집회를 금지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1단계에서조차도 코로나를 사유로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해 왔다는 점에서 얼마나 자의적인 행정권의 남용을 하여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자, 우리 법에 있었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법을 배우는 사람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요. 모든 것은 법리에 따라 해야 됩니다. 자의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도 관시법이 동원됐잖아요. 국회가 환성해서 묵시적 청탁, 이것이 국제적 망신이에요.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법을 배운 사람이 관심법을 동원합니까? 어떻게 법을 창조합니까? 법을 창조하면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요, 법원도 필요 없잖아요. 재판도 필요 없잖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법리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범죄 사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라니 이런 자의적 판단으로 법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럼 국회도 필요 없어요. 국회도 필요 없어요. 법률 개정도 필요 없잖아. 법관이 판사가 마음대로 검사들이 마음대로 법 적용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것이 어떻게 저스티스,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냐고요. 법을 어떻게 관시법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느냐고요. 모든 법은요, 자의적 판단은 금물입니다. 특히 법을 배우는 사람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절대 자의적 해석은 금물입니다. 법리는 법리대로, 물론 학자들 간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 이념 정신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피신청인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의 10족 주요 감염 경로별 발생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의 9.8%이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직장 6.5%이며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의료기관 4.6%이고 종교시설이 4.0%입니다. 야외 집회발은 최근 6개월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야외 집회발이 있다면 피신청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공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넘겼어요. 아, 이 부분도 잘했어요. 법은 이렇게, 소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법률 투쟁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변호사가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동욱 회장 뭐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 공부 많이 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피신청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직장, 의료원 등에서 현재 확진자가 다량 발생함에도 4단계에서 해당 시설은 모두 현장 영업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낮은 집회는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정당화에 있어 어떤 객관적 함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고요. 자,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25만 1,421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25만 1,421명 중 야외 집회발 발생은 피신청의 자료에 의하도록 거의 없습니다. 야외 집회는 1년 6개월째 말살하고 있으나 일 확진자 2,000명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일 확진자 대량 발생해 온 물류센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의 치사율은 0.3% 정도로 강한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로나는 감기 독감과 마찬가지로 풍토병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규제와 통제가 아닌 생활 속 코로나 및 치료 위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현 정부의 핵심 의료학자들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좀 다행이에요. 지금 서서히 이제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치료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국민 규제, 국민 통제가 아니라 이제 치료 위주로 방역을 전환해야 된다. 치료 위주의 정책으로 수정 불가피하다. 아마 정말 저는 이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협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집회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서울행정법원이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준 부분에서 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형 유튜브들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다뤄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요, 쾌거 중에 쾌거입니다. 물론 과거 집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서 인원수 제한이 있었지만 받아들인 사례도 있지만 지금 4단계예요. 2, 3천 명대 오고 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이 집회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 금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하고 받아들여서 이동욱 회장 손들어준 부분에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일을 해내셨고요. 서울시 방역 정책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아마 오세훈 시장 어제 판결로 상당한 타격, 서울시장으로서의 타격, 그리고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앞길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럴 겁니다. 오세훈 시장 이렇게 스스로 문재인에서 기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게 생겼어요. 오세훈 시장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손에 침 뱉어라, 손가락 잘라라는 소리, 자르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다르겠지. 뭔가 좌파들 가면 다르겠지. 박영선보다는 낫겠지. 박원순보다는 낫겠지. 박영선보다는 낫겠지. 라고 했던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커져요. 상당히 지금 붕괴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오고 가는 많은 자유보수파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에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 광화문 광장 파헤친 거 다시 원상 복귀하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오세훈 시장 직무대행 자살하고 이후에 서정의 직무대행이 그것도 대행체제가 광화문 광장을 700여 원 투입해서 파헤치는 부분도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눈 감아줘 버리는, 또 누군가 어떤 시장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볼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도로, 그 어떤 국가가 그 국가의 중심 심장부인 광장을 기울기로, 네, 정말 항공 촬영하면요 쪽팔려. 도로가 양쪽 편도, 양쪽 도로가 기울어진 모습,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나무가 심어졌고, 나무를 심어도 중심부에 심어져야 그림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기울어진 광장을 또 누군가 시장이 되면 누군가 또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수 삼중으로 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허구한날 파헤치는 거예요. 오늘 포장하고 내일 또 포장하고, 파헤치고 포장하고 파헤치고, 돈 많아.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이 이렇게 예산이 사정될까봐 멀쩡한 도로별로 갈아치우고,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그 협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파헤치고, 또 한전에서 파헤치고, 그걸 갖다 협의해서 동시에 작업하면 안 되나요? 한전에서 파헤치면 또 수도사업소에서 파헤치고, 허구날 포장했다가 메꾸고, 포장했다가 메꾸고, 이것이 연속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의 민낯, 잘못된 행정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사망자가 29만 8천 명으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이 2,900여 명으로 하루 8명 정도 사망하며, 연간 자살자의 경우 13,670명으로 하루 38명 정도 자살한다. 자살로 사망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하루에 12명 정도 사망하고, 하루에 교통사고가 4,550명이 발생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의 경우 연간 사망자가 1,500명 정도로, 연간 사망자 29만 8천 명 중 독감이나 교통사고보다도 연간 사망자가 적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권의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말살이 용인된다면 향후 독감, 교통사고, 사망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사유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21년 9월 29일 300명 야외 집회에 대한 방역 계획을 참석자 명부 작성,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구비, 발열 체크, 2m 안전거리 2개의 집회 관리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집회에 대한 코로나 확산 사유의 집회 금지 처분은 형평성에 심히 결여되어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을 상대로 5개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본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니, 본안 소송은 그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사전에 5개 집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성소하더라도 2021년 9월 29일의 집회는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신청인이 구제할 수 없는 사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 금지는 최소 침해의 노력도 없는 면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금지 통보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의 상황에 대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일괄적 금지 통보를 하고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감염병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도 없이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하루 747만 명이 운집하는 전철, 2020년 7월 한 달간 국내 항공기 이용객 587만 명, 석 달에 600만 명이 운집하는 룸살롱, 100명 이상이 마스크 벗고 사회적 안전거리도 없이 식사를 하는 식당들이 영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의 제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적 보장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신청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는 어떤 합리성도 수단의 적법성과 상당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거 읽어보면요, 이제 법을 배우지 않은 분은 나타나요. 변호사 또 법률 전문 사무장이 작성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다루어요. 정말 의사신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소장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갈 건 다 있어요. 들어갈 부분 다 들어가고, 얼마나 법전을 뒤지기고 검색하고 또 준비하고 했으면 이런 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동욱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거 한번 방송 전에 한번 읽어보고 검토하면서도 느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소장이지만 그래도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이 선거 못지않게 잘 작성했다. 그래서 성수했다.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물론 이 소장을 제기한 그 용기에도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이고요. 신청인은 피신청원의 일괄적인 집회 금지를 통한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장이 절실하다 할 것이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 금지 처분 집회 정지 신청에 이르게 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고, 2020년 9월 23일 목요일 신청인 이동욱이고요. 서울행정법원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 우리 자유보수파 진영에도 이렇게 용기가 있고, 일생을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를 치료했던 분이 어쩌다가 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사람만 치료하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 진료기록부, 의사가 진료기록부만 작성 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소장도 작성을 잘해. 소장. 소장도 이렇게 작성을 잘했어요. 제가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또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법무법인, 법률 사무장 못지않게 잘 작성했다. 조금만 더 다듬을 줄만 알면, 좀 더 공부하시면 헌법소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도 있다고 할까. 제가 그런 판단할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다. 법을 배운 사람 못지않게 참 잘했다. 잘 썼다.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작성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 시국이 의사가 변호사 못지않는 그러한 법률 지식, 그리고 용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줘야 된다. 용기 알아줘야 된다. 정말 조금만 더 공부하면
헌법재판소 위원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지식도 갖추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소장 읽어보고 이거 방송 한번 다뤄야 되겠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이제 쾌거예요. 300명 집회 신고했는데 물론 제한적이지만 30명.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30명. 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해냈다는 게. 오세훈을 꺾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방역, 정치방역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300명 다 받아들였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떻고 20명은 어떠냐고요. 2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2명 이상 모이게 인용이 됐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각하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인을 내용을 신청 이유를 받아들였잖아요.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오세훈 케어패다. 을사한테 당했다. 을사한테 당했다. 응? 이제 오세훈 시장 앞으로 대선 행보다 상당한 타격이 받을 거예요. 정치 진로도 상당한 타격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시정 정책도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하고 상당한 타격 받았다. 이동욱 전 경기도 의사협회장에게 케어패 당했다. 넉다운 당했다. 그렇게 통제하고 억압하다가 문재인에게 알아서 기다가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혔는지 다른 단체장도 하지 않는 행정명령 내려서 자영업자, 음식업자 사장님들 힘들게 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집회가 허용이 되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 30명까지는 할 수 있는 이 쾌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오는데요. 동네 뭐 너무 과격하다. 부작용 난다. 역풍 분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용기 없는 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 비난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 입이나 닫고 있으면 되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너무 과격하다. 부작용이 난다. 역풍 분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 전화가 와요. 말려라. 뜯어 말려라. 너무 과격하다. 부작용이 난다. 역풍 분다. 우파에 짐이 된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전국에서 사회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전교조도 빨갱이야. 민노총도 빨갱이야. 국진당도 빨갱이야. 경찰들도 빨갱이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여기서 또 막히네. 다시. 또 뭐야 동네모 들어가.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다시 할게. 이것도 알았다. 동네민들 혼나게 생겼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 아이 동네면 어떡하냐. 다시. 아이씨, 미치겠네. 우리 또 남원을 한번 가자. 다시. 다시. 우리 동네무가 100점, 아몬드가 100점 할 때까지 다시 할게요. 이게 또 빗나갔네, 방송에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왜 안 되지? 미치겠네. 환장하네.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시. 어떡하냐.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난 미치겠네.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다시.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다시. 같아 봅니다. 이게 근데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어떡하냐. 이거 동네무도 대구 와서 막힐 때 있었어. 나 욕하지 마세요. 전문가 주인공도 막힐 때 있는데 다시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다시 이제 서서히 다듬어져 간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다시. 이건 내 스스로도 만족이 안 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이게 제가 이게 숙달되면 우리 동네묘 하는 처럼 테이프 늘어져 갖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 사이로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것도 안 되는데 이제 테이프 늘어지는 훌라송도 하고 싶은데 자, 한 번 더 해볼게. 100점 정도, 100.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국진당도 빨갱이야. 민노총도 빨갱이야. 경찰들도 빨갱이야. 문재인은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내가 만족도 안 돼. 다시.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동네인데 칭찬받는데.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새끼야.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간첩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요 대목이 잘 안 된다니까. 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다시 오늘 밤새워야 되겠네. 응? 국민교육 헌장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주사 못하면 집에 못 갔는데 다시 내 끝날 때까지 한다.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대간다.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아이씨. 다시.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대간다 이제. 자,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그리고 나 스스로 만족이 안 돼. 다시.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아무래도 나 밤을 새우겠다. 방송 끝내고 연습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동네민들 맞아 죽을 때, 우리 암원년인데 얻어 차이겠는데? 암원년 걷어 차이겠어. 이제 큰일 났어, 이게. 또 행운전사 너무 짜게 주는 또 50점. 본인이 해봐. 본인은 안 해. 우리 행운전사도, 동네민들 당한다. 연습해. 자대수 TV도 연습해. 아이고, 참말로, 낱말하고 있네. 자대수 청구. 자대수도 연습해. 행운전사는 대우 내려갔을 때 자대수를 했는데, 응? 행운전사, 자네도 한번 해봐. 쉬운가? 한번 해봐. 다시야. 그럼 이게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그래도 대구팀보다는 잘해야지.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해냈죠? 해냈죠? 이거 안만들 하면 해냈어요. 고민이, 우리 동네 먹고 해냈는 거 맞죠? 해냈죠? 동네 해냈죠? 틀렸나요? 동네 뭐가, 다시, 알았다. 좋아. 다시 할게.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돼갔죠? 다시, 좋아요. 다시 해볼게. 4.15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4.15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또 틀렸어요? 좋았네.
만점 받을 때까지 좋아. 동네무가 틀렸으면 틀린 거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좋아. 내가 열받아서 안 되겠어. 자대수 얼마나 잘하는데 자대수 전화해봐야 되겠어. 전화로 내가 할게 이제. 좋아. 이 전화기 어디 갔어? 전화기 어디 갔어? 전화기 좋아. 자대수 얼마나 잘하는데 전화 연결한다네. 전화 테스트. 나 자대수인데 전화할 거야. 자대수 전화 받아. 자대수 테스트. 이 해운전사 전화 받아 이제. 해운전 자대수부터 자대수 연결 전화 연결. 자대수.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아 빨리 저기 훌라송. 예. 훌라송 할까요? 해봐. 시작.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해군이 니 댓글 적을래? 아이고. 가만히 다시 할게. 해봐. 가만히 다 운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선배가 문재인은 빨갱이야 한번 해봐. 빨리 하면 못하고요. 주시할게요. 해봐봐. 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잘했어. 문재인은 빨갱이야. 잘했어. 나보다 낫다. 순서 바꿔봐. 행운천사. 해군이요. 야, 네가 해봐라. 해보라 빨리. 네가 해봐. 너 테스트. 자, 해보라 빨리. 11,000원에 다 공개. 동네면 100점 주네. 대표님, 저는 가수 나갔고 무대가 설치돼야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 하지 말고 빨리. 옆에 어느 정도 대표야. 빨리 지금. 옆에 제가 좋아하시는 마리톤의 리믹스. 이거 해라. 다 해봐. 남의 밀리지 말고. 같이 알았는데요? 그럼 세 사람 같이 대표님 한번 하지. 이거 내라. 빨리. 어디 제가 하시면 같이 해줘야지. 해봐 그러면. 해라. 지하고 이거 나가면 해봐 빨리. 빨리 해라. 진짜 빨리 해라. 다시는 빨리 다시 어떻게 해야지. 교수님 맞았습니다. 교수님. 그래 교수님. 네. 교수님. 거기에 몸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떠내 있어. 참네. 알았습니다. 아이. 같이 안 부르지. 같이 한번 해봐.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간첩이다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간첩이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간첩이다. 역시 교수 이제 음악 하시는 분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야, 그래도 처음 치고는 90점짜리. 그럼 나 다시 할게. 나도 이거 쪽팔려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다시. 아니, 나 자대수인데 밀리면 나도 자존심 있지. 근데, 아우한테 밀리면 안 되지. 희아가.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 요 대명사 안 된단 말이야. 와 이러노. 정신 차려 이게.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하필 방송할 때래. 하필 방송할 때 잘했는데.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 어메 죽겠네. 이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안 돼. 다시.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어메 죽겠네. 이러다가 날 세우겠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어메.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요것도 어제도 그렇지만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딱 두 번만 더 하고 안 하면 포기하지 말고 과외 받아야 되겠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간첩이야. 이게 다 잘 돼가다.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훌라훌라. 문재인은 빨갱이야. 훌라훌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사이로는 부정선거. 문재인은 빨갱이야. 요 정도에 대한 내 능력이 좀 더 연습해야 됐다. 이건 나는 평생을 이게 카메라 두려움이 없는데, 이게 카메라 때문에도 아니고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박자가 꼬이기 시작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 좀 시간이 지나야 돼. 동네묘도 대우 가서 그랬거든요. 예, 동네묘도 그래요. 주인공도 그런데 스텝진이 뭐 당연히 뭐 실수할 수 있죠. 네, 오늘 또 빗나갔지만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이 노래가 나왔냐면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와요. 너무 과격하다. 역풍 분다. 응? 응? 이런 소리를 해제껴 사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인간들이 자기 비겁하다 소리 하지 않고 용기 없다 소리 하지 않고, 응? 광주 5.18 재연 시위 할 때도 다 도망간 인간들이 무서워서, 강북구청 앞에서 강북경찰서 무기고 권총 실탄 털자고 했을 때 다들 도망간 인간들이 말이야. 비급해서 다 도망간 인간들이 뒷담화치고 욕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 용인에서 하는데 정말 강철 체력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말이야. 응원은커녕 그냥 과격하다. 부작용이 난다. 응? 보수 성향이 안 맞다. 정서에 안 맞다. 도대체 보수 성향은 뭔데? 정서가 뭔데? 껐떡하면 보수 성향이 안 맞고, 응? 과격하다, 역풍 분다 소리가 해잡고, 찬물기 없는 자들은, 이게 우리 우파가 아니야. 우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불러본 거예요. 까지가 망가져 보자고. 응? 흉내도 못 내는 인간들이 꼭 뒷담화쳐. 뒤에서 비난.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 못해. 전화로. 그리고 뒤에 소곤소곤거리고 말이야. 오늘 또 들었다니까요. 연합뉴스 앞에서 또 누군가가 나한테 또 그러더라고. 야, 그건 너무 보기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그럼 어떤 게 보기 좋은데? 기는 게 보기 좋아? 오세훈처럼 문재인이 알아서 기는 게 좋아? 그걸 원해? 그걸 비겁하게 하는 게 원하냐고. 당당한 게 좋아? 아니면 비겁하게, 비굴하게 구는 게 좋아? 도대체 말이야. 목숨 걸고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말이야. 응원은 커녕 설사 좀 못마땅하더라도 좀 힘을 실어주고 한번 따라 줘보고, 도저히 안 되게 진짜 역풍 분다고 싶으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은데 이제 와서 말이야. 이제 와서 말이야. 역풍 분다. 보수 진영이 안 맞다. 컨셉이 안 맞다. 두렵다. 무섭다. 부작용, 역풍. 무서운 사람 다 도망가라 그래. 다 도망가래. 그건 우파라고 할 수 없어. 강북경찰서 권총 실탄 턴다니까 한 800여 명 모였다가 말이야. 강북경찰서 무기고 털자니까 남은 사람 고작 100여 명, 200명 정도, 800명 참석해서 한 200여 명밖에 안 됐어. 두려우면 다 안 하면 되지. 두려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사기방역, 정치방역, 왜 유튜브가 카메라 세팅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냐고. 이거는 우리 헌법에 또 그래 간혹 거리가 없다. 내 법 전문까지 얘기하니까 안 믿어서 그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자, KT 사옥 앞에 와라. 광화문, 응?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으로 와라. 두려운 사람 다 가라. 두려운 사람 다 가라. 카메라 세팅하고 비켜갈 사람 다 가라. 내 말 듣고 싶은 사람 세팅하라. 라고 해서 했는데 예측한 대로 신고받고 출동해가지고 경찰 3명 와가지고 지켜보고 갔잖아. 도망갔잖아. 왜 유튜브는 실시간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상방소통이 장점인데 그게 유튜브 장점이잖아요. 실시간 소통.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카메라 세팅하고 비켜라. 떨어져라. 사기 방역에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제 우리 동네모가 용기 있게 하더라고. 동네모가 어제 저기 서울 수복
집회 안 갔어요. 누구 꼬라지 하는 거 어제도 설치 사태 많이 했다고 지가 주인공처럼, 누구 그냥 대선 후보 빠는 인간들이 설치 사태, 그리고 유튜브 우리 동네 이모가 카메라에서 지켜라고,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마라, 왜 카메라 옆에서 떨어지냐고 한마디 하대. 나 속으로 박수 쳤어. 그래도 그 최고다. 동네 이모밖에 없다. 내 할 말 다 해주고. 안 가도 됐잖아. 내 대신 동네 이모가 다 했잖아. 지켜보면서. 도대체 말이야. 애국가 하다가 말이야. 또 끊어버리고 딴 가고 말이고. 그리고, 연습이라 그러고 말이야. 연습할 게 따로 있지. 애국가 1절은 끝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도대체 말이야. 누가 슈퍼챗. 아이고, 누가 슈퍼챗 놀렸나. 모르겠네. 누가 슈퍼챗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슈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정말 귀한 데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금, 슈퍼 후원금 귀한 데 쓰겠습니다. 귀하게 쓰겠습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자유진실 정의 앞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자유진실 정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히. 때로는 가시밭길, 누구처럼 뭐 고통의 칼날을 못 쓰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이 보인다. 자유진실 정의 앞에 우리 당당해지자. 무너진 공정, 무너진 법칙, 우리 국민들 손으로 일구어내야 된다. 연분 3%가 바다를 지키듯이 국민 3%, 우리 국민 5,200만 명 중에서 3%만 깨어나면 문재인 정권 끝장낼 수 있다. 연분 3%가 바다를 지키듯이 썩지 않게 바다를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국민, 깨어난 국민 3%, 5,200만 중에서 3%만 깨어나면 자유진실 정의가 바로 선다. 내로남불의 시대,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이 돌파 과정에 때로는 가시가 찔겨 피가 흘러도 가시에 찔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피를 흘리자는 거죠. 때로는 가시밭길 가자 이거죠. 아스팔트 길만 가지 말고 때로는 비포장도로 걸어가면서, 네, 우리 동네 이모 대구 수성목 가서 맨발 벗고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택시 탔잖아요. 택시 안에서 신발 갈아 신었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지도자라면, 선구자라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는 자들이 뒷말이 많아. 말이 무성해. 흉내도 못 내는 인간들이 항상 말이 많아.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요. 그래도 정말 입이 무거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냥 덜러리 쓰는 사람들이 이 말했다 저 말하고 이 단체 어떻고 저 단체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완전히 평론을 넘어서 완전히 양아치 노릇하고 있어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자, 자유정의 진실. 정일TV 진행자는 매주 토요일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청계천이 시작되는 동아일보 사옥 소라탑에서, 네, 탄핵 무효, 네, 부정선거 알리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늘 함께 해주시고요. 탄핵 무효 외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부정선거 외치고 싶으신 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다 보면 광화문 광장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단체, 두 단체,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그룹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함께 뭉쳐서 우리 개개인은 나약합니다. 개개인은 나약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요 더 쉽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이렇게 함께하면 힘이 배가 됩니다.
우리 힘 배가 운동에 함께 해주시고요. 늘 통키님, 아이고 참말로 통키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용기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통키님, 그 후원금 귀한 데 사용하겠습니다. 귀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두서없이 또 뒤에 엉뚱하게 빠졌어요. 훌라송. 훌라송에 빠져가지고 제 엄치 노출됐어요. 제 약점 노출했고,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동네 이모만큼은 못 되더라도 뭐 뒤따르는 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또 우리 자대수 TV 정도는 해야죠. 내가 형한테 희한데, 내가 희야 입장에서 동생인데 지는 꼴은 못 보지. 밤을 새워서라도 연습해서 희야가 이긴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희야가 이긴다. 자, 멸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멸공.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항상 다복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운 삶, 풍요로운 삶, 양보하는 삶, 베푸는 삶, 살아갑시다.